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한 몇 달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긴급 편성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강평문 상한론 가운데 세 개의 조문이 빠져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올린다 하면서 여러분 여건이 뭐 마땅치 않아 가지고서 오늘 긴급하게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또 유튜브 방송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적응을 못 해 가지고 그전에는 단축키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F1, F3 누르면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고 시작할 때 F5를 누른다든가 이러면 됐는데 지금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우스 저기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 전에 들었던 방식대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80일 조문 빠진 조문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저도 그동안 쉬면서 뭐를 했냐면은 한 지난 몇 달 동안 쉬었다가 한 3, 4개월 전에 전자책 출판 준비를 위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두 달 동안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그 틀린 맞춤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고치고 그랬지만 조문도 조금 많이 고쳤습니다. 사실은 남의 글도 많이 보고 너무 제 글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의존근검하고 최인식 교수님이 써놓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어떨 경우는 그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또 한 2, 3개월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시 또 한번 검사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러분 또 수정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작년서부터 했던 그 강의 내용하고 나중에 제가 출판하는 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80일 조문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 저도 그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들은 어쨌든 간에 상한론 조문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글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 글을 쓴 사람이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의 의도를 밝힐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끓여 20번, 100번 계속해서 어저께도 봤지만 오늘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 두 번, 세 번째 봤을 때하고 느낌이 또 틀려요.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켜놓고 보니까 이게 한 글자를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한 흠이 있더라고요. 해석은 그렇게 분명히 썼지만 실질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범자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범이라고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범자가 처음으로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너무 임상하지 말고 우리가 책을 보는 방법, 글자를 보는 방법, 특히 이제 한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범자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춘추에서 나옵니다. 춘추에서. 춘추에서 공자가 썼던 어떠한 그와 같은 예를 후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례라는 말 쓰죠.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치자탕을 치자탕이니까 치자시탕을 말하겠죠. 치자시탕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그 환자가 이 구자를 살펴봐야 된다.
오랫동안 조금 묽은 변, 이렇게 그냥 그 묽은 변, 이렇게 찔끔찔끔 싸는 거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묽은 변을 보는 사람이거든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세요. 구유미당자. 이게 뭐죠, 여러분? 체질적인 소인이죠. 어떤 사람을 치자시탕을 써야 되는데 묽은 변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묽은 변을 보는 경우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항상 글을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거. 아니 설사를 한 사람한테 왜 치자시탕을 왜 씁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설사 묽은 평상시에 오랫동안 묽은 변을 봤다 할지라도 치자시탕을 쓸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결국 썼더니 안 좋더라.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고 자, 너무 우리가 글에 빠져도 안 되지만은 곧이곧대로 글을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가급적인 먼저 주어진 조건에 충실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불가여 복진이라 또는 불가하진이라 뭐 불가발안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약을 주고서 그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중에 썼다는 거죠. 예. 부작용이 날 줄 알고 그 약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조문에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이 주석은 뭐 간단해요. 예. 자, 만약에 환자가 오래전서부터 조금씩 묽은 변을 보는 사람이 비록 심중온해와 심중결통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거 일종의 가정법이죠. 뭐뭐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뭐죠? 이어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어라는 말은 약간 추상적인 용어죠. 또 상한론에 이런 말도 있죠. 내유한수. 소화기 내에 한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치자는 약성이 쓰고 찬성질이었기 때문에 주치가 뭐냐? 신번입니다. 신번.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예.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 옛날 사람들은 이런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글자 하나에 여러분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굳이 번열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 예. 번이라고만 썼다는 것. 예. 만약에 번열이라고 하면 열이라고 들어가면은 치자시탕보다는 황년이 맞는 거죠. 예. 그런 그 단어 하나에도 표현 하나에도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어한 사람한테 이와 같은 고안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능히 상용하지 못하고, 이 상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도 제가 이런 말들은 제가 막 쓴 게 아니라 남의 주석을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여러분 과채산만 여러분 토하는 약이 아니에요. 치자시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번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토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상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선시키기 때문에 금한 거다. 의존건감의 그 안이라고 하는데 그 의존건감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구글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검색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어른들의 글에 대해서 함부로 어떨 때는 이거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글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글도 없고 일반적으로 나쁜 글도 없습니다. 이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경락이라든가 오행 배속의 그런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싫어하는 것이지 어떠한 일반적인 어떤 병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전은 여러분 좋은 약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만 우리가 알고 보면 됩니다. 자, 토약은 우리가 토하게 하는 약은 부지 이럴 때 치자에 끝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한문을 해석하면은 책 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 상식이 넓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석을 한문 해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뭐 한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책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써도 돼요. 단지 다만 치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약이 모두 다 토법을 토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토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그러나 오직 자 요컨대 확심해야 된다. 확실하게 관찰하고 살펴야 된다. 판정을 내려야 된다. 뭐를? 흉의의 사기가 주격조사 흉의의 사기가 이것이 한인지 열인지 음식인지 수인지 담인지 아니면 기인지 여러분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사시라고 이렇게 열이라고 보셔도 돼요. 열 기가 기의 이것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이 하라고 하는 건 모두 이것을 받는 것이 이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막혔는지 살펴서 흉의의 양기를 어느 것이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막힘으로 인해서 흉의의 기가 피지 못하는가 이렇게 살펴서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약을 쓰면은 반화사심탕도 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시오탕을 썼는데 토할 수가 있습니다. 사군자탕을 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토한다는 게 아니라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저절로 낫는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환자가 와서 우리가 예측하지 어떻게 보면은 토하지 말라고 약을 썼는데 토한다. 그럼 좋은 겁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으라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은 치자만이 토하게 하는 약이 아니다. 모든 약이 다 그 토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흉의의 사가 이것이 한, 열, 식, 수, 담, 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막혔는지 그것을 막혔는지 살펴서 그래서 흉의계가 이렇게 피지 못하게 시켰는지 살펴가지고 마땅히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쓰게 되면은 구토하고 막혔던 부분이 이렇게 용출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 말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취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남의 지식을 제 경험으로 각자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예죠. 자, 그 다음 조문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조문인데 제가 이 조문을 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한론 수책과 강평본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81하고 82 조문은 강평본에는 원래 조문이 없어요. 근데 후세에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송본에 의해 가지고서 그 번호를 다 매겼는데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이 이 조문이 순서가 바뀐 것을 제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문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천천히 환자가 이 글을 보고 우리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보십니다. 태양병에 발환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았다. 뭐가 풀리지 않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번불에 이런 것도 있죠. 태양병에 어떤 사람이 번조증이 있어요. 막 열도 나고. 그럼 뭐 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땀을 흘리려고 하는 조짐이에요. 그런데 번불이라서 번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땀을 흘린다고 하는 땀을 흘리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이에요. 그런데 번증이 있으면 보통 병증이 해소가 돼야 돼요. 태양병이 여러 가지 발열 두통이라든가 신체 동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 여기에도 여러분 잉이라는 글자를 썼죠. 왜 썼을까요? 이런 말을. 잉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발환하기 전에도 이미 발열의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돼. 땀을 흘리면 여러분 발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열이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도 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열은 도대체 어떤 발열이냐? 표증의 발열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하게 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어지럽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기도 하고 움직일 때 어지러울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한론 조문에서 몇 개 안 나온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한론에서는 신이 몸이 순동한다. 여러분 이런 글자 본 적 없죠? 대청룡탕에 보면 이런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진 부르르 막 떨면서 이 글이 어렵습니다. 이 글자가 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발을 약간 동동 구른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이거 있죠. 그 심하게 얘기하면은 약간 간질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간질과 같은 발작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진무탕으로 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되새겨보죠. 아니 태양병에 발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증상이 막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청룡탕 조문에서도 그 맥이 미하고 뭐 저거 한데 대청룡탕을 남용을 해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권력증으로 빠진다든가 몸이 막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진욕벽지 이게 도대체 뭔가 약간 발작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을 굴면서 이게 발바닥을 때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진무탕을 쓴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 한 번 잘못 썼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게 바로 체질이 이 글에 이 조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태양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음이 속에 숨어져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장에. 이게 또 허한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대청령탕을 잘못 썼을 때 복령사역탕을 써도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고방가는 그때 복령사역탕보다는 진무탕이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무탕이 뭐 대단한 약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무탕은 사군자탕하고 비슷한데 사군자탕에서 여러분 저기 그 부자가 더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그냥 후세방 공부한 사람은 사군자탕에다가 부자를 가미해서 쓰면은 훌륭한 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진무탕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군자탕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군자탕은 보기지제다하고 하는 용어의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군자탕의 활용의 범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자, 대체로 대양병 발화는 올바른 치료법을 얻은 거죠. 병은 마땅히 나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순동 진진욕벽지자는 흡사, 간질과 같은 것이 전간이 돌연히 갑자기 발정한 것 같다.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약 한 번 잘못 썼다가 진짜 완전히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지금 같았으면 이거는 우리 한의사 선에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갑자기 이와 같은 간질과 같은 발작이 생긴 것이니 왜 그랬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 망양으로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주석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연히 태양병 발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잠복의 열독과 소유의 성향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질적인 성향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해 가지고 그 정황이 드러난 거다. 이게 뭐 제가 옛날서부터 해석했던 방식이죠. 자, 어떠한 것을 우연히 우리가 내재적으로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이라든가 잠복한 병독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발환이라고 하는 상황, 태양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숨어있던 병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독과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잠복성 병독과 소유의 성향, 체질적 성향은 어느 정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독을 보면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 사람의 잠복하고 있는 병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상한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어시오라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해 이런 소리예요. 이해. 축수가 우리 인체 내에 저축되어 있는 수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진동 반발이 그 또한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전부 다 가설이죠. 가설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렇게 간기가 무슨 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요 글자도 제가 여러분 이 글자 어디서 봤죠, 여러분? 요거 제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제자. 제자입니다. 제자. 제가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도 한문 20년 동안 공부 먹물인데 괜히 썼겠습니까? 이게 잘난 척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여기다가 이 글자 여기다가 왜 썼을까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건 겨우 이런 소리, 겨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 겨우 태양병 발환에 태양병에 발환을 시켰는데 사람 누구나 나타나기 어려운 극증이 하필이면 돌연히 발작했느냐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라는 거 의미가 있죠. 예, 이거 금계유락 그 첫 번째 조문에 보면 이 제자가 나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표현할 때 보면 이런 글이 필요합니다. 겨우 말이야 태양병이라고 봐서 발언을 했는데 왜 날벼락을 맞은 거지? 이런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는 과하여인가?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령 사역탕을 보면은 복령, 계지, 백출, 감초 또 죄송합니다. 복령 사역탕이나 영계 출감탕이나 진무탕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발한 과다 후에 그 괴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종류냐? 사지가 걸려가고 근척 육순하고 막 근육이 경련이 일으키는 거. 우리가 경험했죠. 이런 거는 어떤 경우는 심마영만, 이거는 영계출감탕이죠. 심마영만, 기상충용, 기즉두연, 동경.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겼죠. 이게 이 경자가 문제가 돼 있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해놓은 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락, 경맥, 동맥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 이거는 여러분 후세 사람이 살짝 집어넣은 위탁이에요. 위탁. 신이 진진요, 몸이 부르르 떠는 거, 이게 바로 동경입니다. 동경이 다른 게 아니라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게 이게 바로 이거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은 동경은 일종의 병리예요, 병리. 병리적 개념입니다. 동경하야 신이 진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동경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동경하야 여기에 동경하야 이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썼을 때는 경락의 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후세에 들어간 거예요. 슬쩍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으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두연, 신순동, 진진욕벽지. 여기서 진진요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진진욕벽지라고 그러죠. 이거 증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더 심한 거예요. 표현이 바뀌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표현이 바뀌었을 때 비슷한데 표현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증상만 약간 표현만 다르다. 근데 처방이 같다. 그럼 별 의미가 없죠. 뭐하러 글을 어렵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증상은 비록 비슷하나 그 처방은 같지 아니하니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숙이지만 그 원인은 숙이에요. 숙이 변조로 생긴 게 맞습니다. 그 원인은 숙이에요. 그러나 숙이 변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병증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거 숙이 변조증이야. 그럼 약이 같아야죠. 이것은 양기가 허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의 약으로 다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숙이 변조 또는 양기가 얼마만큼 부족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숙이 변조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양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양기라고 해도 좋고 정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인 에너지가 변화를 일으켰을 때
적어졌을 때 우리 몸은 바로 수기 변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기 변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이나 그 사람의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나 양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 쓰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 기언수수나 기리즉 일려다.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예. 거기에 병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이 관찰을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심화만, 협화만은 수음의 그 정체한 상이라고 그러면은 충흉이라든가 가슴에 압박감이 있다든가 두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가 상역하는 모습이다. 예, 상역한다. 예, 치 받는 거죠. 예, 상충하고. 신진진요라고 하는 수기 동경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 진동. 예, 진동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여기 저도 가급적이면은 조문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예, 진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기가 진동하다.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상충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정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진욕벽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급증이나 이것은 알고 보면 복음이 충격하는 거다. 이 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충이라고 하는 것과 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히면서 거기에서 뚫고 지나간다든가 이런 느낌이 예, 거역하다는 뜻이 있죠. 예, 거역하다. 예, 뒤집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증상들은 다 땀을 흘려가지고 예, 땀을 흘리고서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남의 글을 약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림으로 예, 공경에 빠진 거다 이런 소리예요. 공경에 빠져가지고서 망향에 많이 예, 노출이 된 거다. 망향증으로 빠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모든 의사들이 뭐냐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양기가 허하다, 심양이 허하다, 두중의 양이 허하다, 경중의 양이 허하다 이라고 말하고 또 표리가 모두 구하다. 자,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심양이 허하다, 두중의 양이 허하다, 경중의 양이 허하다. 네.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표리 구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진무탕의 방위는 뭐냐? 처방의 의도는 뭐냐? 예. 복기 양이 행기수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예. 양기를 회복시켜서 그 수기를 움직이게 한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황한의학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황한의학에도. 근데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진무탕의 처방의 궁극적인 뭐냐면 축기수의 복기양이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 수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기를 제거하게 되면 저절로 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 가운데 반발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야, 그렇지 않아. 예. 양기가 회복되면은 수기는 저절로 움직인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왜냐? 자, 설령 망향으로 축수가 있을지라도, 망향으로 축수가 생길지라도 이 경우에 축수가 착수처 양이 회복되는 것은 효험처다. 이거 제가 많이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수해야 하는 것은 수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수기가 형성되면은 일단 수기부터 없애야 돼요. 수기를 없애주면 우리의 정기는 저절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한론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책에만 맞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수기를 제거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보양시킬 수는 있어도 먼저 우리 몸에 수기가 있으면은 수기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발상은 후세에 생겨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뭐 정말 귀에 따갑게 말씀드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기를 제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현실적인 것을 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일까봐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만 축기수 하면은 양은 저절로 회복된다. 여기서도 회양이라고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 수기를 제거하면은 수기를 제거하고 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수기를 제거하니까 양은 저절로 회복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중경의 가르침이다. 이것도 하고 뭐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있죠. 복기양하고 수기를 행한다. 이원론적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축기수하야 그 양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썼죠. 그러나 이것도 이원론적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축기수하면은 양은 저절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은 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효험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조문간에 해필 운우나 수기, 복음, 상일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왜 있습니까? 상한론 조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시간이 변하면서 망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대신한 겁니다.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수기 변조가 생겨지고 더 심해지면 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는 거. 담음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그러나 우리 여러분 담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담을 없애려고 하죠. 이신당을 쓰죠. 자, 그러므로 고이들이 망향증에 대해서 회양하는 하나의 처방으로서 치료하지 않고, 만병통치죠. 다만 그 수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발환시키거나 이수시키거나 거담하거나 산음하거나 축수했다.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근데 후인은 뭐라 그러냐면 회양하는 것이 축수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축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찌 마왕탕, 승기탕도 그 또한 회양하는 약이 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런 말하면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난리 납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마왕과 승기탕이 어떻게 회양지제입니다. 이거 제가 그 전자책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강평본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동동이 기릭동동이 일찍이 뭐라 제가 그 상한론에 한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한 글자입니다. 만병일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뒤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만 알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병은 하나의 독이다. 근데 하나의 독이 뭔지를 기릭동동은 명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기릭남해가 기혈수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죠. 모든 게 우리의 어떤 에너지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 기가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병일독이에요. 그러나 그 일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수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기릭동동을 그 존경하고 그 상한론에 관심을 가진 게 된 것은 바로 이 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뭐 깨쳤다고 하면 건방져요. 어느 정도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심조고법, 고법에 깊이 도달돼 조회가 있다. 여러분 요 글자 생각납니까? 심조 맹자 나왔잖아요. 군자가 심조지도는 욕기 자득지 아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군자가 심조하기를 깊이 조회하기를 도로서 깊이 조회하는 것, 도에 나가는 것은 왜 그러냐? 자득하려고 한다. 자득하면은 취지자우에 봉기원한다. 자기가 처하는 현실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을 만난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거.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심조해야 돼요. 심조해야지만이 취지 좌우의 본기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예, 정말로 어떨 때는 여러분 뼛속 깊이 예,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기리동동의 이 한마디는 우리 한해양 역사에 있어서 예, 상한론 역사에 있어서 예, 불후의 명언이라고 하는 것. 예. 자,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도 하고 예, 유튜브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작하는 것도 조금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예,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또 이제 마우스가 또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이거 끄는 것도 또 어려워요, 여러분. 아, 이거 잘못하면은 시간 또 많이 잡아먹는데, 아이고 이게 또 어디로 가? 아, 됐다. 자, 여러분. 끝나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뵈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 차례 더 강의를 하면은 빠진 거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핀트를 잘못 잡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제가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았더라고요. 그게 233조문, 그러니까 밀도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제 나름대로 멋있게 나름대로 다시 풀이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